예. 자, 이번 내용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 어느 정도 실무를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처음 하신 분들 대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 소득의 개념은 일단은 이제 열거주의 개념이죠. 그래서 소득세법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소득세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법인세법과 비교해 볼 때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특별하게 비과세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다 과세하게 되는 거죠. 다 법인소득 봐서 뭐 지나가다가 돈 10,000원짜리 준다 하더라도 법인세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득세법은 어떤 돈을 벌었다 했을 때 이게 과연 과세일까 아닐까? 일단은 세법의 내용이 없다면은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열거주의 개념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뭐 코인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것이냐. 최근 법이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다 비과세가 됐었죠. 왜 비과세보다 과세하지 않게 된 거죠. 과세하지 않는 이유가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예요. 자, 일단은 그렇게 일단 개념 잡아가시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내 사업을 할 때 이런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 과세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먼저 법을 보셔야 되겠죠. 법을 보시고 이게 과세인지 아닌지 그 아무 얘기 없으면 일단은 과세되지 않는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과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원칙은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종합과세라는 것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 과세하게 되는 거죠. 종합과세가 일단은 어떤 의미가 되고 있냐. 이 소득세법은 누진과세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이 6%, 그다음 가장 높은 세율이 45%. 그래서 이게 급진적으로 막 늘어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소득 증감에 따라서 세 부담이 크게 증감을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뭐 만약에 뭐 1,000만 벌었는데 한 50만 나왔다. 그러면 2천만 벌었으면 한 100만, 2배에서 100만 되겠네. 요렇게 판단하는 분이 계시고 하게 되는데 올라가서 막 놀라죠. 놀래요. 그래서 저희 뭐 아시는 분도 이제 1,000만 원 벌었으니까 제가 한 102, 얼마 정도 냈으니까 올해 한 5천만 원 벌었으니까 한 5배만 원 내면 되겠네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그 몇십 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소득금이 증가하면은 일단 이 세 구조를 알게 된다면은 긴장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대해서 소득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게 된다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모아놓은 돈이.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득세법은 그런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마다 9% 증가하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그런 아주 고약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딴 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좀 과하게 좀 징수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뭐 최고 세율 45%하고 지방소득세 4.5%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죠. 그래서 뭐 1억 원 번다 하게 된다면 50%가 세금된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과세가 무서운 거예요.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서 소득을 뭉친 다음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종합과세가 뭐만 있냐 하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6가지 대해서는 소득이 뭉치면 뭉칠수록 세부담은 몇 배로 더 커질 수가 있다 얘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분리과세라는 게 또 있는데 분리과세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실 분류과세가 또 있어요. 분리과세는 이 종합소득 중에서 예외적으로 따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합산하지 않고 뭉치지 않고 따로 세금 물리니까 아무래도 세부담은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일정한 세율만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런 것들 분리과세가 뭐 다양하게 있어요. 각 소득마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이자, 배당, 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해서 이런 것도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게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면
절세 목적으로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면은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기타 소득 같은 게 예를 들어서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만 벌고 나머지는 돈 안 벌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그다음에 주택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맞춰 딱 월세 받고 끝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뭐 연소득 2억 뭐 버신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과세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세금 포탈 맞지 않는다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 소득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인데 2천에서 1억만 올라가게 된다면 다 바로 종합과세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계 세율 45% 되게 된다면 분리과세 갑자기 종합과세 된다면 이것 때문에 이론 때문에 몇 배, 세네 배 정도의 세금을 더 부과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얘기죠. 자, 이자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융소득을 분배해서 돈 버신 분이 많이 계시죠. 실제로 이제 금융 자산이 많이 계신 분들은 한 명당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부끼리 금융자산을 분배해서 2천만 원 이하로 떨궈서 분리과세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은 절세 목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우리 종합과세하고는 약간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건데, 자, 분류과세는 이제 아예 별도 소득이죠. 종합소득과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얘기예요. 이건 뭉치지 않는다 얘기예요. 종합소득과. 그래서 이것끼리만 뭉쳐요. 그래서 태지소득끼리만 뭉쳐서 누진세율 적용되고, 금토소득은 아직 어떻게 과세될지 안 될지 아직 유보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양도소득도 양도소득만 뭉쳐서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의 내용을 한번 사례는 한번 보시고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